새벽 6시 도시는 아직 잠들어 있었지만 이도훈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인생에서 특별한 날이었죠. 28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평범한 신입사원이 되는 날이었으니까요. 해외 명문대 MBA 출신이라는 화려한 스펙도 대표 아들이라는 특별한 배경도 모두 감춘 채 말입니다.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도훈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아버지 이상철 대표의 말이 떠올랐어요. 진짜 회사를 알고 싶으면 밑바닥부터 시작해봐라. 그래야 사람이 보인다. 그 말이 도훈의 마음 깊숙이 박혀 있었죠.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한 도훈은 잠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가 20년 전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 이만큼 키워낸 회사였어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그저 신입사원 이도훈일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영업부에서 일하게 된 이도훈입니다. 인사를 건네는 도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 긴장감이 숨어 있었어요. 동료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친근하게 웃어주었고 어떤 이는 무관심하게 지나쳤죠.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의 시선이 도훈을 꿰뚫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신입이구나. 나는 박 부장이야. 영업부 부장 박진수였습니다. 48살의 그는 20년간 이 회사에서 승진을 거듭해온 베테랑이었어요. 고졸 출신이지만 실적만으로 부장 자리까지 올라온 입지전적 인물이기도 했죠. 하지만 그의 첫인상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입 말귀도 못 알아듣냐? 박 부장의 첫 마디는 예상보다 거칠었어요. 도훈이 업무 설명을 듣다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을 뿐인데 말이죠. 다른 동료들은 슬쩍 고개를 돌렸고 어색한 침묵이 사무실을 감쌌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훈의 정중한 대답에도 박 부장의 표정은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변했죠. 내 차 대리 좀 해와. 주차장 지하 2층에 있어. 이상한 지시였습니다. 신입사원의 첫날 업무가 상사의 차량 이동이라니요. 하지만 도훈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의 권력 뒤에 숨지 않고 진짜 회사 생활이 어떤 건지 경험하겠다고 말이에요. 주차장에서 차 키를 받아든 도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박 부장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관찰해 보기로 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도훈은 박 부장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도훈을 단순히 신입사원이 아니라 개인 하인 정도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커피 심부름은 기본이고 택배 수령, 심지어 개인적인 은행 업무까지 시키는 일이 빈번했어요. 도훈아, 내 건조기 찾으러 가. 수리점 주소 여기 있어. 네,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이런 상황을 보며 고개를 저었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어요. 조직 내 위계질서라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었죠. 하지만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도훈 씨, 점심 같이 먹을까요? 민지영 대리였습니다. 30살의 그녀는 입사 6년 차로 후배들을 챙기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특히 도훈이 첫날부터 받는 부당한 대우를 지켜보며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왜 이렇게 참기만 하세요? 저런 건 업무가 아니잖아요. 민지영의 솔직한 말에 도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실 그에게도 분노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다른 목적이 있었죠. 회사가 어떤 곳인지 정말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온 거예요. 도훈의 대답은 모호했지만 민지영은 그 안에 숨겨진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신입사원에게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날 오후 박 부장의 지시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오늘 회식 있어. 너도 와. 하지만 회식장에서 도훈의 역할은 동료가 아니었어요. 박 부장은 술이 취하자 더욱 거리낌 없이 말했습니다. 야, 도훈아. 너 오늘 대리운전까지 해. 내 기사 알바 아니었냐? 다른 동료들은 민망해하며 시선을 피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도훈은 여전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박 부장을 집까지 바래다준 도훈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핸드폰에는 아버지의 부재중 전화가 3통이나 와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도훈은 차장 박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이 자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는 걸까요? 권력이란 무엇이고 사람들은 왜 서로를 함부로 대하는 걸까요?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지만 계속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2주차에 접어들면서 도훈은 점점 더 깊은 고민에 빠져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면 박 부장의 차가운 시선이 기다리고 있었고 하루 종일 크고 작은 심부름들이 이어졌거든요. 정작 영업 업무는 제대로 배울 기회조차 없었어요. 도훈아, 내 점심 좀 사와. 평소 먹던 김밥 천국 말고 백화점 지하에 있는 일식집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도훈의 내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박 부장이라는 사람이 왜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지, 그리고 이런 조직 문화가 어떻게 형성된 건지 궁금했거든요. 아버지 이상철 대표의 전화가 또 울렸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로 간단히 답했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지영이 다가왔습니다. 도훈 씨, 정말 괜찮으세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괜찮습니다. 사실 전 이런 걸 경험해보고 싶었어요. 경험요? 도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사라는 곳이 정말 어떤 곳인지 알고 싶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권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말이에요. 민지영은 도훈의 말 속에서 평범한 신입사원과는 다른 깊이를 느꼈습니다. 마치 인류학자가 새로운 문화를 관찰하는 것 같은 시각이었거든요. 그래도 너무 참지만 마세요. 이런 게 정상은 아니니까요. 한편 박 부장은 다가오는 대표 순시를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이상철 대표가 분기별로 각 부서를 돌아보는 행사였는데 이번에는 영업부 차례였거든요. 야들아, 대표님 오시는 거 알지? 분위기 좋게 맞춰야 해. 박 부장은 평소보다 더욱 예민해져 있었어요. 대표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싶었거든요. 그는 도훈에게도 지시했습니다. 너도 그날 일찍 와서 청소하고 내가 소개할 때 인사 잘해. 네, 알겠습니다. 도훈은 아버지를 만날 생각에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과연 아버지는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자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날 밤 도훈은 오랜만에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훈아, 어떻게 지내니? 회사 생활은 어떤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보고 있어요. 이상철 대표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성숙함을 느꼈습니다. 분명 뭔가 깨달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대표 순시 날이 다가왔습니다. 영업부는 아침부터 분주했어요. 박 부장은 평소보다 일찍 나와서 사무실 곳곳을 점검했고 직원들에게 세세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늘 대표님께 우리 영업부가 얼마나 단합이 잘 되어 있는지 보여드려야 해. 박 부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어요. 20년간 이 회사에서 일해왔지만 대표 앞에서는 여전히 긴장했거든요. 도훈아, 너는 구석에 있어. 내가 부를 때까지 가만히 있고. 네, 알겠습니다. 도훈은 아버지를 직접 마주할 상황이 다가오자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경험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박 부장의 갑질, 동료들의 침묵, 그리고 자신의 인내까지 말이죠. 오전 10시 정각 이상철 대표가 영업부에 나타났습니다. 55살의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수고들 많습니다. 이상철 대표의 눈길이 사무실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서 있는 도훈과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시선이 잠깐 만났지만 둘 다 아무런 표정 변화를 보이지 않았어요. 박 부장은 준비해온 보고서를 펼치며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저희 영업부는 이번 분기 목표를 110% 달성했습니다. 특히 신규 고객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군요. 팀워크는 어떻습니까? 물론입니다. 저희는 선후배 간 위계 질서가 확실하고 신입사원들도 열심히 배워가고 있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이상철 대표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어요. 그는 직원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며 질문했습니다. 신입사원은 누구입니까? 아, 저기 있는 도훈이라는 친구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 부장이 도훈을 가리키자 이상철 대표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습니까? 회사 생활은? 배울 게 많습니다. 도훈의 간단한 대답에 이상철 대표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박 부장에게 물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부터 차근차근 예의와 업무 처리 방법까지 모두 가르치고 있어요. 박 부장의 답변을 들으며 이상철 대표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이미 도훈을 통해 이 부서의 실상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순시가 끝난 후 이상철 대표는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박 부장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잘 끝났네. 다들 수고했어. 하지만 도훈은 아버지의 마지막 눈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표 순시가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도훈은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의 짧은 대화, 그리고 그 의미심장한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박 부장은 순시가 잘 끝났다는 안도감에 평소보다도 더 거만해져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대표에게 인정받았다고 확신하는 것 같았죠. 도훈아, 오늘 내 차 세차하고 와. 네, 알겠습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도훈은 뭔가 변화가 임박했다는 걸 직감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오후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업부 전체 미팅이 있다고 하네요. 내일 오전 10시에 대회의실로 모이라고 해요. 민지영이 전달해준 소식에 직원들은 약간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전체 미팅이라니 무슨 일인지 궁금했거든요. 뭔가 큰 발표가 있나 봐요. 혹시 구조조정은 아니겠죠?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박 부장만은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대표 순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말이죠. 별거 아닐 거야. 아마 포상이나 인사 발령 정도겠지. 하지만 도훈은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단순한 미팅은 아닐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훈은 아버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내일 미팅 때 놀라지 마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메시지는 짧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드디어 모든 게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업부 직원들은 대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박 부장은 평소처럼 맨 앞자리에 앉았고 도훈은 뒤쪽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정각 10시 이상철 대표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의 옆에는 직원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상철 대표 옆에는 도훈이 서 있었거든요. 같은 양복을 입고 똑같이 정중한 표정으로 말이에요. 박 부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여러분께 소개할 사람이 있습니다. 이상철 대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내 아들입니다. 지난 몇 개월간 여러분과 함께 일했죠.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특히 박 부장의 입은 벌어진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박 부장이 간신히 내뱉은 말에 이상철 대표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신입사원 이도훈은 제 아들입니다. 회사를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해서 일반 채용으로 입사시켰어요. 회의실의 정적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 부장의 얼굴은 창백해졌다가 붉어졌다가를 반복했어요.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이 도훈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그걸 왜 숨기셨습니까? 박 부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평범한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했던 도훈이 대표의 아들이라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이상철 대표는 박 부장을 차갑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박 부장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그는 이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대표의 아들을 개인 심부름꾼처럼 부려먹었다는 사실이 말이에요. 대표님, 저는 몰랐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 겁니까? 이상철 대표의 질문에 박 부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알았다면 완전히 다르게 행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건 곧 자신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한다는 걸 인정하는 것과 같았거든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 부장의 사과는 진심 같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개월간의 행동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으니까 말이죠. 도훈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부장님 감사했습니다. 예상과 다른 도훈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복수나 원망의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감사하다니요. 많은 걸 배웠습니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도훈의 차분한 목소리에 박 부장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지 않는 도훈의 태도가 오히려 더 큰 충격이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인사팀에서 박 부장을 불렀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통보였어요. 그동안의 부적절한 행동들이 모두 문제가 된 것이죠. 박 부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인사팀장의 부름에 박 부장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따라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회사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다른 직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민지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말 몰랐어요. 전혀 티가 안 났는데 저도 그냥 열심히 일하는 신입사원인 줄 알았어요. 동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도훈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만 여전히 겸손한 모습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박 부장에 대한 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정직 3개월과 함께 강등 조치였어요. 사실상 회사에서의 입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과 마찬가지였죠. 징계 소식이 회사 전체에 퍼지자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도훈에 대한 시선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들은 조심스러워했고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친근하게 굴려고 했죠. 하지만 민지영만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도훈을 예전과 똑같이 대했어요. 커피 마실래요?
제가 탈게요. 아니에요. 제가 탈게요. 왕자님이 무슨 커피를 타요? 민지영의 농담에 도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참고 견디다니. 민지영의 말에 도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은 게 아니에요. 정말 배우고 싶었던 거예요. 회사 생활이 뭔지, 사람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말이에요. 그날 오후 도훈은 박 부장을 찾아갔습니다. 박 부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후 강등될 예정이었거든요. 부장님, 도훈의 목소리에 박 부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가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미안하다. 박 부장의 첫 마디는 간단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괜찮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도훈의 대답에 박 부장은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왜 이 청년은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는 걸까요? 내가 너를 정말 심하게 대했는데 그 덕분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하게 하는지, 그리고 진짜 리더십이 뭔지 말이에요. 도훈의 말을 들으며 박 부장은 자신의 지난 행동들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언제부터 자신이 이렇게 변한 걸까요? 처음 이 회사에 들어왔을 때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다. 이제 와서 뭘 할 수 있겠나? 박 부장의 체념 섞인 목소리에 도훈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로 시작하시면 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도훈이 사무실을 나간 후 박 부장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20년간 쌓아온 습관과 사고방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한편 영업부 사무실에서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도훈의 정체가 밝혀진 후 직원들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다시 생각해보게 됐거든요. 우리도 신입사원들에게 너무 차갑게 대한 건 아닐까? 맞아요. 도훈 씨 보니까 정말 반성하게 돼요. 동료들의 대화를 들으며 도훈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이상철 대표가 도훈을 불렀습니다. 어떤가? 그동안의 경험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아버지. 뭘 배웠는지 말해보렴. 도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권력을 가지면 쉽게 변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리더는 권력이 있어도 겸손함을 잃지 않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상철 대표는 아들의 성숙한 답변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도훈이 진정한 리더로 성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8장. 한 달이 지난 후 영업부에는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김소영이라는 26살 여성이었어요. 첫날부터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일하게 된 김소영입니다. 도훈은 그녀의 모습에서 몇 달 전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어색한 인사,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안감까지 말이에요. 반갑습니다. 저는 도훈이에요. 도훈이 다가가 인사하자 김소영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대표 아들이라는 소문을 이미 들었거든요. 편하게 지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시고요. 도훈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김소영은 조금 안심했습니다. 생각보다 친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도훈은 여전히 직접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대신해줄 수도 있었지만 그는 계속 스스로 했어요. 도훈 씨, 왜 아직도 직접 하세요? 민지영의 질문에 도훈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습관이 됐나 봐요. 그리고 이런 작은 일들이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변했네요. 처음 왔을 때보다 변한 게 아니라 배운 거죠. 회사 생활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연습 같아요. 도훈의 말에 민지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도훈은 아버지와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어떤가? 이제 진짜 회사 생활이 뭔지 알겠니? 네, 아버지.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앞으로도 겸손함을 잃지 마라. 그게 진짜 리더의 자질이다. 이상철 대표의 조언에 도훈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의 경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새벽 시간 도훈은 사무실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몇 달 전 같은 자리에서 느꼈던 막막함은 이제 없었어요. 대신 앞으로 만들어갈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모두 처음엔 누군가의 신입이었어요. 서로 잘합시다. 내일 새로운 후배에게 할 말을 되뇌며 도훈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여행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거든요.